때는 내가 고등학교 시절 한창 일본 비주얼계 락이 입소문을 타면서 나름 음악 좀 듣는다는 놈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던 시절이었단 말이지. 그때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밴드들이 엑스제팬이라던가 락항쉘이라던가 루나시라던가 그런 형님들인데, 이 비주얼계 이전에 한창 탐닉했던 흔히 LA 메탈이라 불리웠던 글램 메탈의 그 이미지와 엮어지면서 그땐 락을 한다 이러면 머리는 만화 주인공 같은 장발머리에 화장도 좀 빡시게 해주고 살짝 마른 듯한 체형에 약간 퇴폐적인 느낌이 나줘야 한다, 이런 선입견이 생겼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선입견도 음악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앨범 중 하나라 평가를 받는 너바나의 네버마인드 앨범이 나오면서 얼터너티브 락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전의 헤비메탈은 하루아침에 뒷방 늙은이로 밀려나면서 더 이상 락을 하려면 화장도 해주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곧단 이미지는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지. 목 늘어진 티셔츠에 찢어진 청바지 대충 입어도 락할 수 있다, 그런 모습도 졸라 개간지다, 이런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야. 암튼 이렇게 락 음악 역사의 대변혁기였던 90년대, 그때도 여전히 일본에선 비주얼계 락 밴드들이 득세를 했었고 우리는 그런 밴드들을 동경하고 그랬단 말이지.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에도 이 비주얼계 락 밴드의 냄새가 물씬 나는 밴드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걸이었단 말이야. 이 걸의 등장은 당시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선 그런 비주얼계 락 밴드가 나올 수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런 냄새가 물씬 나는 락 밴드가 나타났고, 그것도 심지어 공중파에까지 출연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번 시간에는 당시 여자들도 좋아라 했었겠지만 우리 소년들의 지지를 받으며 인기를 끌었던 락밴드 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 락밴드 걸과 채널 삽 시간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여성분들보단 남성분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수려한 외모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마음도. 걸은 1995년 10월 데뷔한 5인조 락밴드였고 1집 타이틀곡 아스피린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살살 인기를 타더니 다음해 1996년 초 큰 인기를 얻게 됐지. 이 아스피린으로 SBS TV 가요 20에서 1위를 하면서 놀라운 기세로 인기를 끌었던 그룹 걸은 여자라는 의미의 걸이 아니라 게린 투 더 락앤롤 레전드, 그러니까 락앤롤 레전드에 빠져들다, 곧단 의미를 가진 약자였어. 이것도 역시 먼저 걸이란 이름을 지어놓고 억지로 뜻을 맞췄다는 느낌이 강하단 말이야. 당시 이 노래가 충격적이었던 건 비주얼계 락밴드 냄새가 물씬 나는 밴드가 공중파를 누비고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아주 놀라운 가사가 들어있었다는 거야. 이런 제길 이런 게 어딨어라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심의를 통과했는지 참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걸의 데뷔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 어떤 앨범이 나왔느냐,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 4집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 4집에 수록된 필승 같은 경우는 빌어먹으리라던가 널 죽일 거야 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가사가 심의로 인해 삭제되고 아주 노래가 너덜너덜해졌었거든. 그런데 아스피린은 이런 제길이라는 가사가 당당히 심의를 통과해서 공중파에서 불리워졌단 말이야. 암튼 이렇게 여러가지로 걸의 등장은 충격적이고 놀라웠던 거지. 이후 1997년 걸은 2집 엑스터시를 내놓고 컴백을 하지. 이 앨범의 타이틀곡 미스터 론리를 내놓고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노래도 아스피린의 느낌을 이어간 락앤롤 사운드의 노래였고 나름 인기를 끌긴 했지만 아스피린 같은 인기를 끌진 못했어. 중위권 순위를 기록하는 평타 정도의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전작이었던 아스피린이 워낙 대박이 났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였던 게 사실이었지. 걸은 2집을 끝으로 밴드 내부의 불화와 그리고 멤버들의 군입대 등의 이유로 해체하게 되고, 이어 걸의 보컬이었던 김세원은 2부라는 걸보다 더한 비주얼계 락밴드를 결성하고 활동을 하게 되지. 이 2부가 데뷔하자마자 히트를 치면서 존재감을 알린 덕분에 걸은 해체하고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사실 걸은 2001년 다시 컴백을 했어. 김세원의 2부, 요 2부 이야기는 따로 엮어볼 예정이니 이번엔 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이거야. 암튼 이 걸은 2001년 그룹 이름을 미스터 걸로 바꾸고 3집 앨범 아도니스를 발매하지. 이때 이름을 미스터 걸로 바꾼 건 걸이란 이름이 이전 소속사와 상표권 문제가 엮여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름을 바꾼 거였어. 그리고 음악 색깔도 완전히 바뀌면서 이전의 락앤롤 사운드가 아닌 웅장한 심포닉 락을 표방한 음악이었는데, 이 노래는 당시 대중적인 취향의 음악은 확실히 아니었고 이 미스터 걸의 3집은 거의 알려지지 못했어. 하지만 딱 이때 2001년 2부는 2부 최고의 앨범으로 꼽히는 4집을 내고 알비데어로 인기를 끌고 있었지. 이러니 사람들이 걸이란 그룹을 기억이나 했겠냐고.
이후 2007년 걸은 걸이란 이름을 되찾고 4집 Get Into The 락앤롤 레전드를 내놨지. 3집까지 활동하던 멤버들이 모두 밴드를 떠나고 기타리스트 김성아 그리고 보컬 이영석만 남아서 2인조 밴드로 다시 돌아왔는데 2006년에 걸의 상표권 기한이 끝나면서 다시 걸이란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 하지만 이 앨범도 전혀 알려지지 못했고 그래도 걸은 음악 활동을 계속했어. 2020년 걸 25주년 앨범 바람피기 좋은 날을 발표했었는데 물론 이것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앨범이지. 그래도 이 앨범의 타이틀곡 바람피기 좋은 날은 그 옛날 아스피린 시절 걸의 음악 느낌이 좀 나서 괜찮았는데 솔직히 2020년에 듣기엔 좀 구닥다리 느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뭐 그랬어. 이후 걸의 새 앨범 소식은 없더라고. 걸은 그냥 아스피린 한 곡 히트하고 사라진 밴드로 아는 사람들이 대다수겠지만 걸은 적어도 2020년까지 활동을 계속해왔던 밴드야. 이브가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고 너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걸의 역사가 초라해 보이는 게 아닐까 싶어. 나름 대한민국 락 역사의 한 줄 정도는 그었던 밴드 걸. 하지만 반짝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빛을 잃어 보이지 않았던 밴드였다네. 그래도 걸하면 90년대 가요계 그 다양성의 상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아스피린 가사를 보면 여자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두통이 나니까 아스피린을 먹어야 된다 뭐 요딴 의미로 제목을 아스피린이라고 지은 것 같은데 아스피린 장기간 복용하면 오히려 두통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네. 심혈관 질환? 뱃살은 반드시 줄이세요. 음식은 싱겁게 드시고요. 30분 이상 운동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월화수목금토일 하루 하나 아스피린 프로텍트 바이알 아스피린 프로텍트.